점심 식사 하셨나요? 오늘 먹은 점심 한 끼, 그 안에 담긴 구구절절한 역사까지 맛보고 가시죠. 흥미진진 음식 역사 한 끼 실록.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식평론가 이용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요즘 안 오른 식료품 음식이 없습니다. 맞아요. 비싸요. 네네. 전 매일 마트에 가서 장을 보면서 식료품 물가도 확인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말 몇 가지 집으면 2, 3만 원 훌쩍 넘기는 건 예사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감각이 없어질 지경이 되었는데요. 이처럼 이제 식재료 가격이 오르면 외식 물가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죠. 네. 통계청 집계 결과 외식 물가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5년 전보다 약 23% 올랐다고 합니다. 네. 냉면이나 콩국수처럼 고급 한식에 속하는 음식들이야 이제 1만 원대 중반을 넘어선 지 오래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잘 보이지 않는 틈새에서 슬금슬금 가격이 오르는 음식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김밥입니다. 부담 없는 가격과 맞물려 어찌 보면 한국식 패스트푸드라 할 수 있는 김밥. 특히 소풍 음식으로 모든 한국 사람들의 가슴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김밥도 네. 이제 다소 부담스러운 음식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오죽하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요즘 너무 비싸졌다고 생각하는 음식이 있느냐는 네.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많은 이들이 김밥을 꼽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래 부담이 적어 자주 접해왔던 음식이니만큼 가격 인상이 더 체감되었다고 할까요? 네. 이런 김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맞아요. 김밥으로 가볍게 끼니 때우기에는 요즘 김밥 가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김밥 한 줄에 1,000원 이랬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도 조금 막막한 감이 있는데요. 제가 한동안 매일 네. 김밥을 먹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네. 2년 전까지 이제 한 아파트 단지에서 4년 동안 살았는데요. 네. 거기 유일한 식당으로 분식집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여기 김밥이 참 맛있었어요. 그래서 점심으로 매일 2줄씩 포장을 해다가 먹었는데 어느 시점에 가격이 확 뛰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기본 김밥이 1,500원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게 곧 2,000원이 되고 또 500원씩 오르다가 이사를 나올 때는 3,000원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벌써 2년 전 이야기니까요. 더 올랐을 수도 있겠죠. 사실 이전부터 김밥은 참 저렴한 끼니 음식이었습니다. 네. 김밥 천국, 이제 참고로 김밥 천국이라는 매장이 참 많은데 이들이 전부 같은 프랜차이즈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몰랐어요. 이게 여러 프랜차이즈가 있고요. 심지어 김밥 천국이라는 이름만 쓰는 독립 매장도 있습니다. 그랬군요. 네네. 이게 사연이 좀 복잡한데요. 이제 기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알아보자면 1995년 유인철 씨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김밥 천국이라는 상호로 매장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모두가 먹는 김밥이다 보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기본 재료들이 공장에서 다 가공되어 나옵니다. 네. 말하자면 이제 계란지단 같은 것도요. 다 예쁘게 붙여서 토막가득 썰어서 진공 포장이 돼서 납품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유인철 씨는 재료를 모두 직접 가공해서 가격을 낮춤으로써 1,000원에 박리담회로 김밥을 팔면서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좀 싸게 팔았던 거군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사업 확장을 이제 해보고자 프랜차이즈화를 위해 김밥 천국 상표를 출원했는데요. 네. 특허청으로부터 식별력이 없다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명이 이제 잘 모르는 김밥 만드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래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상표권이 없는 틈을 타서 같은 김밥 천국이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가 무차별적으로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조 김밥 천국 유인철 씨가 차린 김밥 천국이 사양길에 접어들었죠. 네. 심지어 이제 어떤 사연들이 있었냐면 후발주자 김밥 천국들이 질 낮은 음식을 내도 유인철 씨에게 비난이 들어와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마음고생을 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 김밥의 대중화를 개척한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김밥 천국이 그런 슬픈 사연이 있는 줄 몰랐네요. 근데 이렇게 김밥 한 줄에 1,000원이던 시절이 지속이 되다가 그럼 언제부터 가격이 조금씩 오른 걸까요? 네, 다시 김밥 가격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계속 드리자면
이렇게 1,000원에서 시작했던 김밥의 가격은 2020년 이후 지속 인상되었습니다. 네. 2020년에 2,446원에서 2021년 2,692원으로 10% 이상 올랐고요. 2022년 2,831원으로 인상됐고 2024년 3,000원을 돌파해 3,500원, 이제 4,000원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 앞에도 굉장히 그 맛있는 김밥 프랜차이즈가 있어서 네. 이제 지나갈 때마다 계속 가격표를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장 기본 김밥이 딱 4,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10,000원으로 김밥 세 줄을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죠.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지금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되는 지경이잖아요. 요즘에 김밥 속재료가 정말 다양한데 다양해진 만큼 가격대가 정말 아주 비싼 일명 프리미엄 김밥집도 많이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프리미엄 김밥이라는 게 참 할 말이 많습니다. 김밥이 어떻게 보면 응용의 여지가 굉장히 많고요. 네. 어떻게 보면 또 적습니다. 근데 속재료를 아주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네. 응용의 여지가 참 많은 편인데 네네. 어쨌든 김밥이 되려면 김과 밥에 싸서 완성을 해야죠. 네. 그랬으니까 사실 그 틀 안에 갇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았을 때에는 응용의 여지가 또 적죠. 네. 프리미엄 김밥은 그런 면에서 또 그럴싸한 음식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한 면도 있습니다. 일단 이제 재료를 이것저것 업그레이드하면 정말 수준이 올라가기도 하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집 김밥만 해도 어린 시절에는 햄을 사서 쓰다가 네. 형편이 나아지면서 쇠고기 볶음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당시에는 엄청난 업그레이드였습니다. 네. 한편 참치 통조림이 1980년대 초반 등장하면서 또 김밥에 합류해서 맛을 확장해줬죠. 뭐 치즈나 멸치볶음 등도 존재감이 이제 확실하고요. 네. 그러던 것이 요즘에는 직접 만들어 튀긴 돈가스를 넣는다거나 제육볶음, 크림치즈에 호두 등 굉장히 다양한 재료 혹은 음식들이 김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재료를 업그레이드를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밥이라는 게 크기도 그렇고 또 밥과 김의 틀도 정형화가 되어 있다 보니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자꾸 밥의 양을 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의 이름이 김밥이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밥, 즉 탄수화물을 너무 줄여버리면 음식의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요즘에 뭐 피자에 토핑이 엄청 많이 올라간다거나 네. 햄버거에 패티 포함 다른 재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맞아요.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죠. 네. 그런 면에서는 프리미엄 김밥이 김밥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우려도 할 수 있습니다. 음식 평론가로서는 좀 우려하는 입장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한때는 쌀을 직접 도정해서 김밥을 만든다. 뭐 그런 컨셉트의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김밥도 있었습니다만 뭐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한 그런 방편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리미엄 김밥집의 등장이 이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비싸진 음식 성토 대회에서 김밥이 1등을 차지할 만큼 유독 김밥값만 많이 오른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많이 오르기는 많이 맞아요. 올랐습니다. 네. 네, 그렇긴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억제가 되었던 것은 아닌가 또 생각도 됩니다. 억제요? 네네. 김밥도 그렇지만 짜장면도 외식 물가의 지표가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40-50년 전부터 서민 음식으로 규정해서 실제로 가격 인상이 억제되어 왔습니다. 네. 그게 이제 더 이상 빠른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버틸 수 없게 되면서 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고삐가 풀렸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가파른 상승세를 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수치도 뒷받침을 해주는데요. 지난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대표 외식 메뉴 8가지 가운데 평균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메뉴가 바로 김밥이었습니다. 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김밥 가격은 지난해 1월 3,323원에서 12월 3,500원으로 5.3% 올랐습니다. 이제 또한 제가 한식 패스트푸드라 말씀드린 것처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밥이라 이제 친숙함 또 우리가 또 노출을 생각해 보면 더 오른 듯 체감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가격은 오르는데 문 닫는 김밥집은 또 많아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10여 년 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제가 김밥집을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문을 여는 새벽 4시인가부터 찾아가서
쌀을 씻고 밥을 짓고 만드는 과정을 쭉 살펴보았죠. 네. 근데 김밥을 썰어주는 기계는 있긴 있었는데요. 아. 싸주는 기계는 없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몇백 명분의 김밥을 5, 60대 여성 두 분이 전부 싸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요즘에 김밥 기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기계와 비할 수 없는 정도로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달인이신 네, 거죠. 그렇죠. 김밥 한 줄 싸는데 정말 과장을 안 보태고 30초가 안 걸렸습니다. 네. 이게 말하자면 김밥이 이제 싸서 완성해야 되는 그 정체성이 있는데요. 네. 손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맞아요. 일단 재료가 다양하니까 그것들을 다 준비해야 하고요. 이제 설사 가공된 재료들을 사더라도 이렇게 싸서 완성하는 단계는 반드시 사람을 거쳐야 합니다. 네. 뭐 여기에 이제 뭐 요즘 식재료 가격도 많이 올랐죠. 당근, 우엉, 오이 등등 전부 10% 이상 올랐고요. 네. 김은 뭐 지난해에 비해 40%가량 올라서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김밥을 팔수록 손해라, 문을 닫고 만다. 그런 이야기가 많은 현실입니다. 결국 식재료 값이 올라서 문을 닫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김밥은 단순 외식 메뉴는 아니잖아요. 소풍 추억에서 빠질 수 없는 우리나라 그 대표 먹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저는 이제 어머니도 안 계시고 뭐 어머니가 싸주신 김밥을 먹어본 지도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만 네. 맛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김밥 맛이요. 저희 어머니의 김밥은 오이와 당근이 같이 들어갔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햄을 한참 쓰다가 쇠고기 볶음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밥에 간을 하지도 않고 김에 기름을 바르지도 않아서 전반적으로 좀 담백한 느낌이었고요. 네. 뭐 이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갑자기 어머니 생각도 나고 좀 먹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하여간 소풍날 아침에 일어나면 온갖 재료의 냄새가 뭔가 이렇게 한데 아우러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전 제 친구 어머니의 김밥 맛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 제 친구 어머니 김밥이 진짜 맛있었거든요. 네네네. 그 어릴 적 소풍의 단골 메뉴였던 이 김밥이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도 최근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트레이더 조라는 마트 브랜드가 있는데요. 네. 무겁지 않은 분위기에 질 좋은 식료품을 파는 걸로 유명합니다. 심지어 광고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전리에 560곳의 점포를 두고 있습니다. 네, 네. 많죠. 이곳에서 이제 한국 김밥을 수입해 팔아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오. 알고 보면 여러 갈래로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이 김밥이 국내 정확하게는 경북 안동에서 제조되어 냉동 상태로 수출이 됩니다. 이를 이제 트레이더 조스가 PB라고 하죠. 자체 상표를 네. 붙여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한 한인 교포가 틱톡에 이게 냉동 김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밥 데워 먹는 영상을 올린 게 주목을 받으면서 오. 바이럴, 그러니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네. 해당 영상이 공개된 지 20여일 만에 조회수가 1,100만을 넘겼고요. 그 덕에 트레이더조에서 준비한 김밥 250만 톤도 한 달이 안 돼서 다 팔렸습니다. 와, 근데 이 김밥이 미국에 처음 소개된 게 아닐 텐데 왜 그렇게 갑자기 열풍이었던 걸까요? 네, 여러 갈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큰 그림을 보자면 요즘 K-팝의 인기와 더불어 K-푸드 또한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냉동 만두들이 잘 팔리고 있는데 김밥도 서구인, 특히 미국인들의 시야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런 가운데 미국인들 자체의 마트를 통해 팔렸다는 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김밥도 대표 한식의 일종이기 때문에 뭐 오래전부터 한인마트나 식당 등에서 팔렸는데 네. 상당 부분 이제 그냥 한국인 또는 한국계를 중심으로 좁게 알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게다가 이런 한식들은 가격이 대체로 비쌉니다. 김밥이 이제 7달러에서 12달러. 오. 엄청 비싸요. 비싸네요. 네네. 그런데 트레이더조의 김밥은 3.99달러. 인플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심한 미국 물가에서 저렴한 먹을거리이고 끼니로서도 무리가 없었죠. 더군다나 이제 유부나 채소 등을 많이 넣고서 완전 최신용 음식을 강조한 것 또한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김밥집이 사라지는 등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생각해 보면 김밥집이 사라진다고 사람들이 김밥을 안 먹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 수요가 이제 편의점 김밥으로 조금
저렴한 편의점 김밥으로 몰리고 있다. 네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는 표현은 맞아요. 이제 주요 식품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미국은 물론 유럽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데요. 네. 수분이 많은 오이를 빼는 등 이제 국내에서 만들어 냉동 상태로 수출하는데 최적화를 위한 연구 및 고민도 굉장히 볼만합니다. 화엄사의 사찰 음식이 김밥으로 변신해 미국과 유럽 시장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네. 바로 그 트레이더 조의 김밥을 제조하는 업체와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이런 것까지 봐야 됩니다. 큰 그림을 보았을 때요. 네. 국내의 쌀 소비가 갈수록 줄어드는 그런 현실 속에서 김밥의 해외 진출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K김밥 위상이 높아지고 있어요. 김밥의 원조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다 이런 주장도 있다면서요. 네, 뭐 이걸 이제 원조 논쟁이라 말할 수 있을까 약간 의문이기도 합니다. 지금과 같이 밥을 원통형으로 싸서 말아 만드는 음식의 형식이 네. 일제 강점기에 도입된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만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별개의 음식으로 완전히 분화 정착이 되어 이제는 해외의 한국의 맛으로 수출까지 할 정도니까요. 네네. 뭐 우리도 물론 김을 오래전부터 먹기는 했습니다. 조선시대까지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전남 광양군 태인도의 토산품이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김밥을 먹었다 뭐 그런 사료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더군다나 이제 양식을 하지 않아서 귀한 식재료였는데 일제강점기에 생산이 늘어나면서 김밥도 정착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여기에는 이제 일제강점기 사회 전반에 보급된 도시락 문화도 한몫 단단히 거둡니다. 근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우리는 도시락 싸다니는 문화가 없었던 걸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조선시대에는 관청에서 식사를 제공했지만 일제강점기에는 직원들이 점심을 식당에서 먹거나 도시락으로 해결하게 됐습니다. 네. 학교에서도 오후까지 수업을 해서 중간에 밥을 먹어야 했고요. 네. 거기에다가 창경원 벚꽃놀이 등의 야유회로 도시락의 존재감이 전면에 부각되었습니다. 외식을 할 수는 있지만 인파가 몰리니 도시락이 편했던 거죠. 일왕의 생일 축하 행사에서 폭탄을 던진 윤봉길 의사가 당시 폭탄을 도시락 형태로 만든 것도 그럼 일본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함이었겠네요. 네, 당시 윤봉길 의사가 던진 건 물통형 폭탄이었습니다. 네. 원래 도시락 폭탄은 자결용이었으나 불발이 되었고요. 행사의 준비물로 일장기, 도시락, 수통이 미리 공지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뭐 바로 그저께가 3.1절이었으니 김밥 도시락과 관련해 이야기를 네. 조금 덧붙이자면요. 김밥 이전에 사실 한국인의 패스트푸드였던 주먹밥이 독립운동에 큰 몫을 했습니다. 당시 거리를 누비며 만세를 불렀던 독립운동가는 집에서 3배에 싼 주먹밥을 챙겨와 만세를 부르다 먹기도 했고요. 네. 독립군도 주먹밥을 먹으며 싸웠죠. 이렇게 전투 식량이라고 말할 수 있는 또한 김밥의 조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주먹밥이 3.1절 기념행사에서도 당시 현실 체험의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제강점기 시절 도시락을 싼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정말 어색했겠네요. 네, 당시의 신문을 보면 부인이 알아둘 봄철 요리법 같은 기사를 통해 야유회용 도시락 싸는 요령이 소개되곤 했습니다. 네. 산도위치, 그러니까 샌드위치와 더불어 이미 1930년대, 그러니까 거의 100년 전에 김쌈밥의 레시피가 소개되었습니다. 김쌈밥. 일본어로 노리마키 스시라고 했죠. 네. 이러한 기사에서는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요. 첫째, 당시의 김밥은 비교적 잘 사는 계층의 음식이었습니다. 아사구사놀이라는 일본의 김, 그리고 레시피의 재료로 실린 표고버섯 또한 고가의 재료였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둘째, 밥에 식초와 설탕 등으로 간을 했습니다. 네. 말하자면 일본의 스시에 쓰는 초대리로 맛을 낸 거지요. 일본식으로 간을 하는 그 김초밥을 우리도 먹었다는 기록은 그럼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일본식으로 간을 한 밥으로 많은 김밥은 제가 어렸을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뭐 일본에서 공부를 했다거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집에서는 네. 아예 이름도 김초밥이라고 불러서 새콤달콤한 맛이 두드러지는 김밥을 싸오곤 했죠. 네네. 이제 소풍에서는 이제 다른 집 김밥도 많이 나눠 먹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런 일본식 김밥을 싸오는 아이들이 몇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한국의 요리책에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네. 제가 어머니의 유품인 요리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1982년 출간된 이 요리책의 김밥은
밥을 식초와 설탕으로 간을 하고 일본식 재료인 생선 보풀하기, 표고버섯을 써 완연한 일본식이었던 겁니다. 그때만 해도 흔적이 많이 남아 있었죠. 네, 그렇군요. 근데 말 그대로 그건 김초밥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즐기는 김밥과는 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확연히 다르죠. 김밥이 한국 고유의 음식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네. 김의 역사를 근거로 삼습니다. 이미 1281년 삼국유사에 김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네. 1596년의 본초 강목에도 신라인들이 허리에 새끼줄을 묶고 깊은 바다에서 김을 채취했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우리는 이제 채소 이파리에 밥을 싸 먹는 쌈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둘을 아울러 생각하면 김을 밥에 싸 먹는 문화가 자연스레 존재했다 추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너무 재밌었어요. 한끼실록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재 음식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